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습니까?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 잔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자려고 누웠는데 또 그 얼굴이 떠오르는 그 찜찜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고 싶어서 꾼 꿈이겠지. 요즘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꿈은 꿈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예외 없이 석 달 안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셨습니까?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꿨어요. 2달 전에 어머니가 그냥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렵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다고 우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안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호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대로 당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한 달 안에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셨다면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한 시점에 계신 겁니다. 새벽 3시, 4시에 깜짝 놀라 깨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이 말없이 서 계셨거나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셨거나 우시는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등을 돌리고 멀어지셨거나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지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집안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나서 가장 먼저 검색을 하십니다. 부모님 꿈 해몽.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십니다. 좋은 꿈입니다. 혹은 나쁜 꿈입니다. 그걸 보고 안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데 그 해몽은 진짜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꿈의 의미는 그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꿈의 4가지 유형,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신호라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다 같은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웃으시는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겠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 계시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또 어떤 분은 우시는 모습이었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같은 부모님 꿈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호는 계속 옵니다. 점점 더 강하게. 꿈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꾸신 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라오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유형,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지금 당신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웃는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건네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웃으시면서 계시기만 했습니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건네주셨다면 지금 당신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웃으시면서 계시기만 했다면 기운은 오고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와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항아리가 뒤집혀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꿈을 꾸셨다고 해서 그냥 좋은 꿈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기운이 오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신호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보고 싶어서 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그리움이 꿈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꿈은 지금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당신이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이 말로 전할 수 없으니 눈으로 전하는 겁니다. 보아라, 살펴라. 그런데 이 꿈을 한 번만 꾸셨습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꾸셨습니까?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꾸는 것은 신호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같은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집안 어딘가에 혹은 매일의 행동 안에 기운을 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 부모님이 우셨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온종일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이유 모를 슬픔이 하루 종일 가시질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각은 틀리지 않은 겁니다. 부모님이 우시는 꿈은 조상이 후손의 현재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무언가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재물이 새고 있거나 소중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거나 부모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삶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일로 넘기는 것, 바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는 것, 부모님이 우시는 꿈을 꾸셨다면 그 미루고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의 기운을 가장 많이 세게 만드는 구멍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신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부모님이 화가 난 표정이셨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리고 멀어지셨습니까? 이것은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서 돌아서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 느낌은 정확한 겁니다. 이 상태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재물, 건강, 관계 중 반드시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보아온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셨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고조차 없이 당하는 것보다 경고를 받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집안 어딘가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꾸신 꿈이 어디에 해당하셨습니까? 웃으시는 꿈, 말없이 바라보시는 꿈, 우시는 꿈, 등을 돌리시는 꿈, 어느 유형이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형이든 지금 집안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새는 3가지 구멍, 꿈의 유형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꿈이 왜 지금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안의 어떤 상태가 그 꿈을 만들고 있는지를 꿈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웃으시는 꿈, 바라보시는 꿈, 우시는 꿈, 등을 돌리시는 꿈. 그런데 이 꿈들이 왜 지금 오는 걸까요? 마음이 약해져서일까요? 예민해져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꿈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꿈은 마음의 문제고 집은 집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풍수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자고 깨는 그 공간, 밥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 집안의 기운이 당신의 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의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집안에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운은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꿈이 흐릿하거나 무겁거나 깨고 나서도 찜찜한 느낌이 오래 가거나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들으십시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지금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앨범 맨 뒤에 다른 사진들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선반 위에 있긴 한데 언제 닦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상의 자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조상과의 연결이 끊겨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흘러들어올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배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꿈에 자꾸 말없이 나타나시거나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집안에 부모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부모님의 기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기일이 언제인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날짜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잠깐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기일은 알고 계신데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살아서 챙겨야지 생각은 했는데 결국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기일은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가장 강하게 닿는 날입니다. 1년 중 딱 그 하루, 그 기운이 가장 가까이 오는 날,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운은 그냥 흩어집니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 안에 재물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해가 있다면 그 전의 기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지나친 해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기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과의 연결이 끊기는 날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복도 함께 흩어집니다.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잔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입니다. 3. 부모님이 생전에 쓰시던 물건, 부모님이 생전에 쓰시던 물건이 집안에 있습니까? 매일 쓰시던 찻잔, 물그릇이 보시던 안경, 손때 묻은 지갑, 아니면 자주 입으시던 옷,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이는 곳에 정돈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할 때 창고에 넣어둔 채로 다른 짐들 사이에 치여서 언제 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까? 부모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이 방치되어 있을 때 그 집안의 기운은 계속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지금 구석에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꺼내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운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역으로 작용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사진, 기일,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지금 당신 집안에서 기운을 막고 있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잠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기운이 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물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매일의 행동에서 기운이 새는 4가지 구멍. 앞서 집안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기일, 물건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집을 아무리 정돈해도 기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집 밖에서 매일 기운을 새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그 공간의 기운을 만듭니다. 집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해도 매일의 행동이 기운을 흩어뜨리고 있다면 그 집은 계속 새는 항아리입니다. 채워도 바닥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지 마십시오. 들으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잠깐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거나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기운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은 하루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의 싸움 뉴스를 보고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고 읽지 않은 메시지에 긴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기운은 처음부터 흩어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상의 기운이 하루 중 가장 강하게 닿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맑은 그 순간, 아직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 그 고요한 시간, 바로 그때 조상의 기운이 가장 선명하게 닿습니다. 그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기운을 매일 아침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엉망인 지갑 상태,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바로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카드가 아무렇게나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폐가 방향도 없이 구겨진 채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갑 자체가 오래되어 낡고 찢어진 상태입니까? 돈을 대하는 방식이 재물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이 재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겨진 지폐, 영수증과 뒤섞인 지갑, 낡아서 형태도 없는 가죽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돈이 머물겠습니까?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나가는 게 더 많다고 느끼신다면, 지갑이 항상 비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정돈하십시오. 영수증을 빼내고 지폐를 방향 맞춰 정리하고 낡은 지갑이라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3. 부모님 이야기 피하기. 가족끼리 모였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가 나옵니까?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을 때 부모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괜히 슬프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보입니다. 슬프니까 피하는 것, 그리우니까 더 꺼내기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것은 조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는 행동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조상의 기운은 흩어집니다. 이야기 안에서 살아있어야 그 기운이 후손에게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던 자녀에게 부모님은 더 많이 챙겨주셨을 겁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준 후손에게 기운이 더 강하게 흐릅니다. 식사 자리에서 명절에 가끔이라도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아버지가 이 음식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 한마디가 기운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사밤 12시가 넘도록 깨어있기. 밤 12시가 넘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깨어 계십니까?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저것 보다가 어느새 새벽 일시 이시가 되어 있는 그런 밤이 자주 있으십니까? 밤은 기운이 가라앉고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기운도 정리되는 시간. 이 시간의 기운을 계속 소모하면 다음 날의 기운이 처음부터 바닥인 상태로 시작됩니다. 빈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동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기운을 흩어뜨리고 지갑 안에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지고 부모님 이야기를 피하며 조상과의 연결을 끊고 밤마다 기운을 소모하고 이것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조상의 기운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운을 채우는 그릇을 만드는 법.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막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도 항아리가 뒤집혀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어도 고이지 않습니다. 항아리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을 짓거나 큰 제사를 올리거나 특별한 의식을 치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상태, 당신의 태도, 매일의 작은 행동들, 이것들이 모여서 그릇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안의 동쪽 공간 정돈하기. 집안에서 동쪽이 어느 방향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에서 동쪽, 안방에서 동쪽. 동쪽은 풍수에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하루가 시작되는 방향, 새로운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방향. 조상의 기운 역시 동쪽을 통해 가장 먼저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안의 동쪽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둡거나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부터 그냥 두었던 짐들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쪽 공간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쌓인 것을 치우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죽어 있는 조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기 있는 식물, 살아있는 것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소리내어 감사 말씀드리기. 부모님이 생각날 때 소리내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 말로 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으시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는 기운을 움직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간에 기운을 실어줍니다. 그 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통로를 열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기운은 반복 속에서 쌓입니다.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가 통로를 만듭니다. 3. 가족과의 관계 회복하기. 가족 중에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어떤 이유로든 사이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조상의 기운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운은 가족 전체를 향해 흐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기운이 흐르다가 막혀버립니다. 물줄기가 흐르다가 중간에 댐이 막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우시거나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것은 많은 경우 후손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화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짧은 문자 하나, 오랜만에 걸어보는 전화 한 통,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관계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 재물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막혀있던 댐이 열리는 겁니다. 4. 기일과 명절을 마음으로 챙기기. 기일과 명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거창하게 차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일에 잠깐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부모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꺼내는 것,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자리에 함께 계셨을 텐데 이것이 그릇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쪽 공간을 정돈하고 아침마다 감사의 말을 소리내어 하고 틀어진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기일과 명절을 마음으로 챙기는 것, 이것들이 매일 쌓여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의 흔적 유품을 다루는 올바른 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부모님의 흔적, 사진, 물건, 유품,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쌓은 그릇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기운이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역으로 작용합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한 물건, 매일 손에 쥐던 것, 몸에 걸치던 것, 식탁에서 늘 쓰던 것, 그 물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느낌이 옵니다.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기운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매일 쓰시던 물건에는 그분의 기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기운이 후손에게 복으로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운을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1. 보관 중인 물건의 상태 점검하기.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버리지 못하신 거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움입니다. 놓아드리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창고 안에 박스째 쌓여 있습니까? 다른 짐들에 치여 꺼내보지도 못한 채로 있습니까? 낡고 망가진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까? 낡고 막힌 것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있다면 그 물건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막는 장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다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할 것과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물건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고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죄책감이 먼저 오거나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십니까? 무거운 느낌이 드는 물건은 이미 그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물건은 예를 갖춰 보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물건을 정리하는 예법. 물건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버리십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건에 담긴 기운을 예우를 갖추지 않고 보내면 그 기운이 상처를 입은 채 흩어집니다.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과 막혀서 터져 넘치는 것은 다릅니다. 예우를 갖춰 보내드리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냥 내버리면 기운이 터져 흩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잠깐 그 물건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 말씀드리십시오. 잘 쓰셨습니까? 이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기운의 흐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물건에 담긴 기운을 예우를 갖춰 보내드리면 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조상에 대한 진짜 예의이기도 합니다. 3. 사진을 두는 올바른 위치와 관리법. 부모님 사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집들마다 다릅니다. 거실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셨다는 분, 침실 서랍 안에 넣어 두셨다는 분, 앨범 속에 끼워 두셨다는 분, 핸드폰 사진첩 안에만 있다는 분,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높은 곳에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모셔두는 느낌, 기우는 거리를 탑니다. 너무 멀리 두면 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곳에 두거나 눕혀두거나 다른 물건들 사이에 끼워두면 기운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눈높이와 비슷한 위치, 자연광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빛이 닿는 곳에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두십시오. 마주 볼 수 있는 자리,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드는 자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먼지가 쌓인 사진은 그 기운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매주 한 번 사진 앞을 닦으십시오. 닦으면서 잠깐 그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매주 한 번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마음의 방해물 죄책감과 화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미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그냥 버렸거나 사진을 높은 곳에 올려두었거나 먼지가 쌓인 채로 두었거나 괜찮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미 늦은 것이 없습니다. 기운은 흘러갑니다. 막혔던 것도 열면 다시 흐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하면서도 기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정돈하고 물건을 예우를 갖춰 정리하고 사진을 제자리에 두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을 아무리 정돈해도 안이 바뀌지 않으면 기운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풍수의 핵심은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집이 무겁습니다. 마음에 막힌 것이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막힙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공간을 정돈해도 그 기운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기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지금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지금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그리움, 감사함, 그것만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바빠서 전화를 미룬 것, 드리고 싶었던 것을 끝내 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지금 당신의 기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다. 사랑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분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고 부모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기운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책감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그동안 저를 위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이것이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 깊이 밝혀 있는 감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십니까? 서운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끝내 말하지 못하고 묻어둔 것,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당신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신 것이지 그 감정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도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과의 화해가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분과의 화해는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과의 화해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부모님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됩니다. 속으로 해도 됩니다. 서운했던 것, 감사했던 것, 끝내 전하지 못한 것, 미안했던 것 다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이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창한 음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기운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바라보시던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시던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등을 돌리시던 부모님이 다시 돌아서십니다. 꿈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21일 실천법,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집안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마음 안의 감정을 마주하면서 그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집안의 기운, 매일의 행동, 그리고 마음 안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변화를 만들면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무시하면 석 달 안에 반드시 느끼고 받아들이면 석 달 안에 반드시 달라집니다. 같은 석 달입니다. 어떤 석 달을 만드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21일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21일 이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주차 공간을 열기. 1일째, 7일째.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어 하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하루의 첫 기운을 바꿉니다. 둘째, 집안에서 동쪽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정돈하십시오. 쌓인 것을 치우십시오. 어둡다면 커튼을 여러 빛을 들이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죽어있는 조화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 사진을 꺼내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사진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햇빛이 드는 곳 눈높이에 맞는 자리에 놓으십시오. 닦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랫동안 방치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1주차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집안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차 연결을 회복하기 8일째, 14일째, 넷째, 부모님의 기일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지금 바로 하십시오. 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가장 가까운 날을 정해서 추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별한 것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 한 잔,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조용히 앉아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5분, 부모님께 그날 하루를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음식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형제든 친척이든 어떤 이유로든 멀어진 분이 있다면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관계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 재물을 회복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열리는 겁니다. 3주차 흘려보내기 및 마무리 15일째, 21일째, 7째 부모님의 물건 중에서 정리할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단 하나면 됩니다.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소리내어 말씀드리십시오. 잘 쓰셨습니까? 이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억지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3주차 동안 하나씩 8째 지갑을 정돈하십시오. 영수증을 모두 빼십시오. 지폐를 방향 맞춰 정리하십시오. 카드를 제자리에 꽂으십시오. 낡아서 형태가 없는 지갑이라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대하는 방식이 재물운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9째, 21일째 되는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21일을 천천히 떠올리십시오. 꿈이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집안의 느낌이 달라졌습니까?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21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 앞에 서 계신 것은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분명히 꿈을 통해 오시는 것도, 눈 떠오르는 얼굴도, 어디선가 맡아지는 익숙한 냄새도 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꿈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경고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운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기운을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21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석 달 뒤에 후회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석 달 뒤에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부모님 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